164쪽 13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3번 주제 찾기 문제다, 그지? 가볼까? 분사구문이다, 그지? 해빙부터 시작했다, 그지? 해빙은 풋홀드는 어떤 발판이라는 뜻이야. 그럼 어디에 발판을 두냐면 유럽의 남동쪽에 수세기 동안 발판을 두고 있던 누가? 앞에 주어가 오스만 제국이다, 그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남동쪽에 발판을 이렇게 대고 있었어. 근데 오스만 제국이 윌드라는 단어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다, 휘두르다라는 뜻인데 오늘은 짝지로 프레셔를 붙여서 같이 가면 되겠지? 상당한 considerable 압력을 행사했대. 어디? 서양에. 그러니까 얘네는 오스만 제국은 사실 유럽의 남동쪽 끝에 이렇게 발을 조금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 확 속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근데 지리적인 위치, 어떤 위치? 대륙을 연결하고 맞아. 근데 지리학적인 위치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derive from 어디에서 유래하다. 여기는 사실 유래되는 거다, 그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이 제국의 지리적인 위치야. 지정학적인 위치. 지오폴리티컬이네. 그럼 지정학적인 위치, 지리적, 정치적인 위치. 뭐랑 연결돼 있냐면 세계 대륙과 연결돼 있고 이 국가의 절정기에는 업투는 최대다, 그죠? 최대 28개 국가와 관련이 있었다. 근데 맞아. 그래서 이 제국은 통치했어. 그리스와 발칸 반도지. Not to mention 어디는 당연하고 말할 필요도 없이 북아프리카의 해안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 막혔다, 그지? 뭐 육로로도 막히고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였어. 동양과 무역을 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터키지, 터키 바뀌어서 튀르키예 같은 거.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금 위치 보면 유럽에 발을 대고 있지만 사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아프리카 해안이랑 아프리카 지금 북부랑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다 보니 유럽의 입장에서는 육로도 막히는데 무역로도 막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시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봤죠? 결국은 요런 전투로는 이 제국을 멸망시키지 못해서 20세기 들어서 이 제국의 멸망을 보는 데는 세계적인 전쟁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은 엄청난 전쟁 이후에야 세계적인 전쟁 이후에야 이 오스만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래 주제를 물어봅니다. 답은
답은 2번이죠. 역사적인 영향이다. 어디? 유럽에 미친. 어떻게 서양이 마침내 패배 못 시켰다면서? 세계전쟁 이후지. 유럽의 침입, 뭐 오토만 제국에 의한 상대적인 뭐 군사적인 강점, 유럽의 그리고 오토만 제국의. 밑에 단어 나오고요. 다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합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도 똑같이 주제 물어보는데 오늘 유엔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단어 좀 적어놨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가볼게. 주제는 물어보고 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유엔의 지사는 맞아.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포. 프렌치 나뭇가지라서 보통 뭐 지부 이런 말을 써.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유엔에 여러 이제 뭐 부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것이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라고 한다. 그렇구나. 근데 맞아. 그래서 여기에는 멤버 스테이트, 멤버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들이야. 국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 정세, 그지? 업무, 일, 어페어, 정세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또 모여서 예산을 만들어 전체 유엔 기구의 목표를 바탕으로 회원 나라들의 정의 맞아. 그리고 예산도 통과시킵니다. 전체 유엔 조직을 위해서 베이스 온 뭐에 기반으로 B는 원래 요금이란 뜻이잖아. 회비 내시나 봐요. 그지? 이 회원국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예산도 통과시킨다. 그렇구나. 맞아. 유엔에서 가장 지금 잘 알려진 지부가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건데 얘네가 하는 일은 전 세계 정세를 의논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회원들을 이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지부가 있지. 제너럴 어셈블리 말고도 많이 들어봤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국,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이런데 회원들을 선출하는 일도 하고 또 차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명의 상임이사국과 10명의 비상임이사국이 통과시킨다. 집행 가능한 해결책을 단어가 넘어갔구나. 유지하기 위해 평화와 안전 인턴은 차례차례로 뭐 이것도 뜻이 굉장히 많다 그지? 그래서 보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5개의 퍼머넌트 여기 이제 사실 멤버스가 생략돼 있잖아. 그래서 퍼머넌트 멤버를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지? 항상 고정으로 있는 나라야. 그 다음에 10개의 elected members라고 해서 얘는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뭐 선출하나 봐요. 그걸 우리말로 비상임이사국이라고 해. 그러니까 항상 고정으로 있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선출하는 나라도 있나 봐요. 그래서 통과시킨데 집행 가능한 레솔루션 결의안이다. 단어가 밑에 빠졌네요. 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데 또 유엔 단지를 보고 유엔 사무국은 제공한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행정의 도움을 해줘. 뭘 통해서 맞아. 어떤 행정 지원도 해준다. 인포머티브 유익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어. 뭐 제너럴 어셈블리 유엔에 이런 단체가 있는데
제너럴 어셈블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오늘 유엔의 다양한 지부들을 소개해주고요. 이 지부들이 complementary 보완적인 complement 보완하다, capacity 능력이다. 그래서 보완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오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만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총회가 결정한다. 다른 지구들이 무슨 일을 할지. 오늘은 주제야.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모든 결의안은 판단되어진다. 국제사법부에 의해서. 이런 말은 틀린 말. 단어가 좀 어렵다, 그지?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용어를 기억하는 게 필요해. 우리 많이 들어봐요.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이런 말들. 오케이, 넘어가서 15번 갑니다. 가능하면 밑에 그 단어 적는 것들은 다 적으세요. 복습으로. 자, 15번도 마찬가지로 주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보자. 맞아. 이전과 심지어 석기시대 동안에도 뼈로 만든 도구, 우리 골각기라고 하거든. 뭐 상관없어. 뼈로 만든 도구가 사용된 것 같아. 뭐랑 같이 돌이랑. 석기시대에도 뼈로 만든 도구가 사용된 것 같은데 그들의 고고학적인 증거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같이 사용하긴 했는데 증거로 남은 건 없구나. 요거 볼게요. 단어 봐봐. 여기에 stone implement 붙여서 석기, 도구라고 선생님 적었다, 그지? 근데 우리가 implement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사로 많이 쓰잖아. 사실 우리는 동사 뜻을 제일 많이 쓰거든. 어떤 일을 시행하다 라고 쓰는데 오늘은 뭐로 쓰였다고? 명사야, 명사. 그래서 stone implement 하면은 석기만 해. 도로 만든 도구. 그리고 돌로 만든 마뉴먼트. 원래 마뉴먼트는 기념비, 기념물 이런 뜻이다, 그지? 맞아. manufacture 어떤 것을 제조하고 만들고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했었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크리티컬 단어 봅니다. 크리티컬은 우리 제일 1번 뜻은 비난하는 이란 뜻이다, 그지?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뜻으로 쓰였어요. 오늘은 2번이다. 중요한, 중대한. 그리고 세 번째 뜻도 많이 써요. 위태로운. She is critical condition. 굉장히 위태로운 병원의 상태다. 다 쓰인다. critical. 오늘은 두 번째 뜻입니다. 중요하대. 뭐 노트, 주목하는 것이 어떤 사실? 이 돌 도구가 반드시 정의 내리는 건 아니야. 사회 구조라든가 기술을 그 사회에 그들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지금 석기 시대에도 뼈로 만든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지? 그래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 돌 도구가 이 사회가 어땠는지 정의 내리는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 왜? 돌이라는 것은 맞아. 돌은 사실상 가장 내구성 있는 부분이거든. 화석으로 남겨봤더니 그 시대에 돌만 쓰진 않고 다른 것도 많이 썼겠지. 근데 어쩌다 보니 돌이 내구성이 좋으니 화석에 제일 많이 남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관습을 그들이 따랐든 맞아 추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쓰였지만 실제로 그걸로 그 사회가 어땠는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면 이 석기 시대에 도구 아니 뼈로 만든 도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남은 게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출처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15번의 주제는 A다 그지? 자 extent라는 단어는 범위입니다. 정보의 범위, 어떤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돌로 남은 remains, 유물, 유적. 사람일 때는 우리 유해라고 얘기했었다 그지? B는 도구들이야. 석기 시대에 뭐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도구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C는 초기 인류의 사용, 뭐를 돌이 아닌 도구를 농사짓거나 요리하는데. Diversity는 다양함이다. 그죠? 어떤 돌 도구의 다양함, 응용의 다양함, 석기 시대에 정보에 관한 거다. 그죠? 꼭 돌이 석기 시대라고 해서 돌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케이.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니까 조심해서 봅니다. 16번 가볼게요. 지역의 액센트 강세, 그지? 콤마 붙었으니까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 액센트라는 것이 distinctive, 좀 독특하게 어떤 단어를 발음하는 regional accent는 어디에서 오느냐? 특정 지역에서 언어를 배울 때 온다. 그렇구나. 근데 만약 그것에서 누군가의 첫 번째 언어의 영원에서 공부하면 그것은 외국 만약 그 액센트가 그러니까 단어를 발음하는 이 강세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모국어에서 왔다 이러면 좀 약간 외래적인 액센트다. 이 외래적이라는 말은 자기 지역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말이지. 조금 더 가볼게요. 액센트라고 말씨 정도 할게. 그래서 이게 포린이 외국의라고 하지만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질적인,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알았어. 말씨. 만약 말씨가 그 사람의 모국어에 영향을 받은 거라면 이건 약간 이질적인 말씨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씨가 depart from은 어디에서 사실 떠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벗어나다라고 적었어. 해석을 할 때. 표준 이 말에서 너무 자주 벗어나게 되면 힘들어. 누가? 다른 사람들이 투부정사 의미상주어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이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말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억양은 특정 지역에서 언어를 배울 때 생기는 거다. 말씨 또는 억양. 이렇게 하면 돼. 조금 어렵긴 한데요. 특정 지역에서 언어를 배울 때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액센트, 맛이나 억양이라고 한다. 하지만 확실히 정착된 말씨가 모든 주민들, 현지인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사용을 하고 또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만의 단어들 맞아.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그들만의 언어를 우리 사투리 쓰잖아, 그치? 하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establish 이런 단어도 중요한데 이거 설립하다, 세우다
입이 붙여가지고 어떤 확실히 정착된 다양하게 많이 쓰이죠. 그 지역에 정착된 말씨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의 모든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거고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그들만의 단어를 가진 것이다. 근데 맞아.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노출을 통해서 그 방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그 어떤 어휘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억양이다, 그치? 억양, 말씨 이런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사투리. 뒤에 거는 사투리에 대한 설명이거든. 지역에 정착된 언어이다. 우리는 사실 사투리도 다른 억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며 무슨 말인가 싶기는 하다, 그지? 근데 이 사람이 구분할 때는 지역적인 액센트와 그 다음에 사투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도 지역에 따라서 뭐 흑인들 영어 쓰는 거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억양이 엄청 다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근데 사투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용어들이 너무나 쓰는 거야. 그들만 쓰는 거. 근데 그런 것만 해결되면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A입니다. Different kinds of accent and dialect. 그러지? 억양과 사투리는 다르다. 이게 지금 요 위에 거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밑에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액센트와 방언은 다른 종류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뭐 B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배우는 거다, 그지? 지역의 액센트와 방언의 정의를 내리는 학습이라고 했는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differentiate가 구별하다, 지역적인 액센트 얘와 얘를 구별하게. 요건 아는 것 같다면서 방언 얘기 아니니까. 장애물이다, 뭐 표준 방언을 말하는데 장애물 뭐 없이, 억양 없이, 액센트 없이 이런 거는 다 반했을 것 같고 B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다. 생기는 거고 16번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는 방언이 억양이 달라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왜냐면 however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이번에는 팩트 찾기 나오네. 가보자. 등산할 수 있는 문장이 끊어졌구나. seek는 어떤 것을 찾다, 추구하다, 실제로 물건을 찾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좀 강하지? 자, 일부 대학들은 연구대학이 되려고 한대요. where를 관계부사. 자, 연구대학이라는 것은 교수진의 일부가 계속해서 그들 분야에서 뭐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연구대학이 하려고 한대. 근데 이런 대학들은 집중하다 연구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다, 그죠? doctorate degree, 박사학위를 제공함으로써. 근데 이 개념은 유럽에서 유래했고 교수들에게 요구한다. 그 가르치고 그들의 분야에서 생산적이게 하라.
그들 분야에서 가르치고 stay productive, 그치? 생산적으로 남는 것을 요구한다. 근데 대학의 직원은 대학의 직원은 1년 내내 할 수 있지만 교수님들은 전형적으로 오직 고용이 된다. 9개월 동안 맞아. 학문적인 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가르친다고 치면은 방학 있거나 이런 거 다 빼고 스텝은 1년 내내 일하지만 교수진은 대개 9개월 정도만 고용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외부의 자금을 받는데 여기 이제 타임 오프라고 했으니까 연구하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 시간을 빼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제 9개월만 고용돼서 일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뭐 3개월 정도는 어떤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찾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공적인 단체나 사립 단체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게 되겠지. 때때로 가르치지 않는 연구자들은 접근을 하되 받을 것이다. 대학의 대학의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맞아. 리소스는 자원인데요. 이런 뭐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자료, 그치? 이렇게도 해석 가능합니다. 해서 질문은 대학교 교수진에 관해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 17번의 답은 C입니다. 이 연구비라는 것은 정부나 회사로부터 올 수 있다. 이 문장이 힌트 답으로 갑니다. 아까 공공적인 단체는 정부가 될 거고 private agency는 회사가 되겠죠. 밑에 단어 중에는 대학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자금을 주지 않아. 그들의 연구에. 그들이라는 건 교수다 보자. 교수들은 요구된다. 리더가 되는 거. 그들의 학문 분야에서 유럽 대학교의 대부분의 교수진들은 연구를 실행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죠? 연구 대학의 교수들의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어. 단어 됐고요. faculty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18번 가볼게요. 18번도 똑같이 맞는 거 고르라고 했어. 가보자. 고대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주목해왔다. 태양과 달이 나타난다고 더 크게 수평선에 있을 때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고대 유로 사람들이 주목했대. 태양이나 달이 더 크게 보여. 어디서? horizon, 수평선이나 저 멀리 이제 지평선이 있으니까 커 보인대. 어디보다? 오버헤드는 내 머리 바로 위에 있을 때보다 저 멀리에 있으면 더 커 보인다고. 그렇구나. 물론 맞아. 로직.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달이나 해가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시각적인 경험은 정말 맞아. 옵티컬 광학의 그 안경할 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시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궁금하대. 이것은 불린다. 달 착시 illusion. 맞아. 이런 거를 우리가 moon illusion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대. 그리고 내가 줄 거 놨잖아. 그지? 몇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대. 들어볼까? 하나는 우리의 뇌는 기대한다는 것이다. 수평선에 있는 무언가가 더 멀리 맞아. 수평선에 뭐가 있으면 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기대가. 맞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설명은 뇌가 멀리 있으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 때문이다. 또 다른 설명은 또 다른 설명은 수평선에 있는 다른 물체들이 작고 그래서 달을
comparison 비교해 보면 달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맞아. 예를 들면 뭐 구름이 수평선에 있으면 더 작아지고 달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 들었네요. 이게 moon illusion, 사실은 착시, 착각이라고 말했어. 근데 주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맞는 것은 이번 시험 18번의 정답은 B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moon illusion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나왔고 moon illusion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다. 그리고 수평선의 책임이 있어. 이 moon illusion에 moon illusion은 새롭게 발견된 개념이다는 아닙니다. 쭉 넘어가서 19번 갈게요. 19번도 똑같이 맞는 것은 뭐네? 보자. 지점에 이 N 지점에 치프 오브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뭐 치프 뭐지 우두머리 주임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난 너무 기쁠 것 같다. 이때 수업 보니까 in regard to 뭐뭐 관련하여 네 제안에 관련하여 어떤 제안이야? 나를 direct logic 시스템에 온보드 온보드는 보드가 판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거에 배나 뭐 비행기에 탑승안을 제일 많이 쓰거든. 근데 오늘 이제 탑승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이런 일을 맡게 되는 너의 제안에 대해서 나 이거 맡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다. 나에게 다시 연락해줘서 너를 인터뷰하는 왜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말했듯이 맞아. 이용 가능하다는 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터? 다음 달 9월 1일부터나 내가 available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좋아하시오. 여분의 시간이 필요해. 뭐 할? 네, 이전에 업무를 맞아. 랩업 하니까 뭐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현재 고용 중 인플로이어 하지만 나는 매우 기대하고 있다. 뭔가 다른 스티커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 맞아. 이게 이제 이게 줄임말이겠지, 그지? D, L, S. 에 일하게 돼서 난 너무 기대 중이야. 만약 너가 나에게 연락이 필요하다면 그 날짜 전까지 마음껏 연락을 해라. 맞아. 전화번호로 우리 앞에서 수고를 한번 하자. Feel free to 부정사 마음껏 뭐뭐하다. 연락 주세요. 해서 오늘도 맞는 것을 물어봅니다. 지문에 따르면 맞는 것은 정답은 D다, 그죠? 이 세 직원은 DNS의 직원이 될 거다. A 저자는 받아들이고 있다. resignation은 사표, 공사임, 사퇴. resign 동사의 명사지. 낀스시 아니고요. 이때 단어는 그런 거 없죠? 여기까지 20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맞는 것은 물어보고 있어. 가보자. 효율적인 판매 전략에 관해서 나오네. 판매 전략에서 첫 번째 단계는 확인하는 것이다. 목표 시장 시장을 그리고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
맞아. 내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시장이 너무 작다면 그거를 확장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야. 그 다음. 다음 과정이다. 목표 시장보다는 만들고 열람하고 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아. 그럼 이제 리칭 조금 더 이제 넓히는 과정은 목표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지. 만들고 확장시켜 뭐를 네트워크 오브 컨택트까지 붙여서 누구든 연락망 네, 컨택트 연락망. 그리고 없다면 새로운 원즈 뭐 연락망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모든 판매회에서 고객의 요구를 듣는 것이다. 그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해. 맞아.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크리티컬 이것도 똑같이 중대한 미안해 글자가 왜 이래 조매니저로 C 그렇구나. 또 그리고 판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매자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해. 맞아. 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대. 뭐 관계로서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를 계속해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효율적인 전략을 위해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을 어떤 거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그리고 변형을 실행하는 것이다. 맞아. 필요하다면 어떤 수정도 캐리아웃 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판매 전략에 대해서 first step, next 그리고 마지막 final step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판매 전략에 따르면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20번의 정답은 B다. 그죠? 어떤 평가와 조정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아까 여기에 나왔다. 그죠? 뭐 필요하면 modification이 adjustment 되겠지? A의 중요 수거가 나옵니다. It should conform to, conform은 뒤에 전치사 to까지 붙여서 고객을 수능하고 따라야 돼.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따라야 돼. 그 다음에 판매 전략은 반드시 고객에 순응해야겠다. 그들의 니즈를 따르는 건 맞는데, 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팔로우업은 후속 조치 또는 사후 관리라고 했어. 앞에 더 most라는 말은 붙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니즈에 좀 잘 들어봐라. 상품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였다, 그죠? 21번입니다. 똑같이 맞는 것을 물어보네요. 가보자. 음식을 전환한다. 사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은 맞아. 프로세스는 동사로 쓰면 가공하다, 처리하다. 명사는 과정이지. 그래서 음식 가공은 convert 전환하는 거야. 음식을 이용 가능한 소비재로.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캔으로 만드는 거, 얼리는 거, 즙으로 만드는 거, 탈수가 대표적인 예다. 이게 음식 가공이라는 거지. 근데 하지만 가공된 음식은 매우 유전자가 조작된 것이다. 매력, 편의성, 그리고 오래 보존 기간. 프로세스드 푸드는 우리는 보통 가공식품이라고 하지. 가공된 식품이니까. 근데 가공식품은 엔지니어 하면은 안 적었나? 일단 유전자를 조작하다. 이게 원래 공학을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일부러 저렇게 바꾼 거라고. 자, 명백한 예시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맞아. 어떤 거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심지어
각색제, 소금 그리고 화학 방부제. 그치? 가게에서 샀는데도 심지어 이런 것이 들어있어. 이게 apparent 하지 않다는 거지. 가공식품은 장점들이 있다. 시급한데 낮은 가격 더 편리함에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주된다. 덜 건강한 것으로 맞아. 일부 사람들은 덜 건강하다고 생각해. 어떤 음식보다. 오직 약간 가공 가공 처리된 음식보다 덜 건강하다고 간주된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세스 가공식품에 대한 얘기다. 그치? 맞는 것을 물어봅니다. 정답은 B다. 그치? 사실 희생하는 거야. 건강을 뭐 어필은 매력이다. 그죠? 이 매력적인 걸 꾸며야